등 잡곡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교육비도 크게 올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년을 끌어온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소송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건설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호남대 교수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능 나눔 특강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인 영산강 사업도 당초보다 훨씬 부풀려져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 조현성 기자입니다. 2008년 말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 대신 4대강 살리기에 나서겠다며 영산강에서 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파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사업 계획들에서 준설량은 3천만 세제곱미터까지 늘어났고 실제로는 2,600만 세제곱미터의 흙과 모래가 준설됐습니다. 승천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 중하류에 들어선 2개의 보도, 당초 계획에는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2배 이상인 3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영산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뚝 구조개선공사 109와 309 참여업체들 간의 입찰 가격 차이는 각각 0.05%포인트와 0.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세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이 사업에는 모두 6,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거짓으로 포장되고 비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4년을 끌어온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앵커가 보도합니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북구청이 이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마트가 신청한 건축허가가 용도 제한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측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부풀리는 등 일부 하자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로 확보되는 공익보다는 이마트 측의 불이익이 더 커서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소송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부지 1km 안에 있는 상설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이 일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마트로서는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영업 모두에서 패소한 중소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소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갖고 있는 긴장감, 대기업에 대한 어떤 공포심, 유통업체들 진출에 대한 이런 고충들이 더 가소가 되지 않을까.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은 초기부터 우회 입점 논란에다 건축 허가와 취소가 반복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4년을 끌어온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 소송 당사자인 북구청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매곡동 대형마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해 각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에서 생존과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에서 공익적 가치를 이마트의 이익보다 가볍게 여긴 사법부의 인식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도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지방엔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부지방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무더위지만 긴팔에 장갑으로 중무장한 인부들. 폭염에다 기계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로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아스콘 그 온도가 150도 이상이 나가고 이 아스팔트 지면 온도가 50도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200도 이상이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더위 속에서도 이열치열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붕 위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대는 스프링쿨러. 축사 여기저기서 멈출 줄 모르고 돌아가는 선풍기. 더위에 맥을 못 추리는 소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다 더우니까 위에 지붕으로 스프링클러 틀어주고 밑에는 또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더워서 밥을 안 먹어요, 속아요.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곡성과 구례 화순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는 무더위가 이틀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습하고 고온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면서 지금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날이 이렇게 덥다 보니 순간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나흘 연속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가 소식이 더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곡식 물가와 공공요금, 교육비가 크게 올라서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탓에 작곡 등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콩 70kg 상품 가격은 현재 82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9%나 올랐습니다. 진도등 도내 흑미농가가 태풍의 영향으로 제대로 수확을 못해 흑미값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향후에 그 작곡 가격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추후에 인상이라든지 인하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쌀 20kg 기준으로 도매 가격이 5만 3천 원 선입니다. 밥 한 공기를 쌀과 콩, 팥, 흑미 등을 섞어 만들면 1,100원이 듭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해 1,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많은 비와 늦여름에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 작곡 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주택가 수도, 전기, 연료 부분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와 도시가스 요금도 각각 24.2%와 8.9% 인상됐습니다. 중학생 학원비가 14.2%, 전산 학원비는 20.4% 오르는 등 교육비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2개 살 거 하나 사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목공으로도 많이 사고요. 그렇게 장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작곡과 공공요금, 교육비 등의 상승폭이 커 이래저래 여름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서정성 예결위원장은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말 기준 1kW당 108원으로 산업용 단가인 92원보다 높아서 일선 학교 냉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6.5%나 인상됐다며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운영비 보조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전문적 강의를 통해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수들의 특별한 재능 기부 현장에 박수인 기자가 안내합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복지관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 옆에서 소아 통역사가 열심히 내용을 통역합니다. 30여 명의 수강생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강의 내용도 특별히 반려동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짜여졌습니다.
외롭거나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또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더욱 있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던 청각 장애인들. 강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개가 이렇게 병이 생겼을 때 함께 이제 그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농아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적어두는 거죠. 평소에. 뭐 일기 형식으로 뭐 몇 월 며칠에 설사를 한번 했다. 애완동물이라든지 또 이제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화 통역 특강이 열린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자는 수화 통역센터의 제안에 호남대 교수들이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런 수화통역센터에서 이런 교량 역할을 해주면서 이분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매달 2차례씩 진행되는 특강이 어느덧 7번째입니다. 건강이나 재활에 필요한 정보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전문적인 강의에 수강생들도 큰 만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과 많은 수준 차이가 농아인들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수준이 좀 비슷해진다. 특강에 참여한 호남대 교수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들과의 재능 나눔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장단 중국 탐방에 대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 효과가 의심되고 형평성 시비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교장단 해외 연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부는 연수비 전액을 지원하는 특혜를 준 것은 반대로 교실에서 비짓땀을 흘리며 학생들과 직접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출신 양학선 선수가 러시아 카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양학선은 어제 카잔 체조센터에서 열린 도마 종목별 결승에서 15.787점을 받아 러시아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또 펜싱 에페 여자부 단체전에 출전한 최은숙 선수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편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카잔 선수촌에 홍보관을 설치해 2년 뒤 광주에서 열릴 유대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의 연승 행진 효과가 지역 유통업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야구 모자 판매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구 모자 외에도 다양한 야구용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고 야구용 기능성 티셔츠의 지난 5월 매출은 3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주 상태로 초등학생 현장 학습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기사가 출발 직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5살 남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